2주차 IT 융합 특론 수업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서의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트로피 계산예 그리고 몬테카를로 메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앞으로 쓰일 만한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 계산도 해보고 실제 프로그램을 짜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보면,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런 특성 곡선이 보입니다. 보면, X축은 전압, 전류, V 드레인 소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에 해당되고, Y축은 그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흘러가는 전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 전압 특성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스파이스 식이라 그래서 이 소자 특성을 나타내는 식들이 거의 존재하고 이 식들은 각각의 이 소자의 특성에 관계되는 변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 지금 I drain mu C oxide L분의 W에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 곱하기 V 드레인 소스 마이너스 2분의 V 드레인 소스 제곱 이래 되어 있는데 요 특성 곡선이 지금 요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입니다. 이 특성 곡선은 제가 EN2700이라는 반도체 소자에 대한 거를 제가 골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바이스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반도체 소자 FET를 쳐보면 여러 가지 소자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다리, 소스, 게이트, 드레인 형태의 다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칩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서 EN7000이라는 요 특성곡 트랜지스터를 선택을 해서 요 특성 곡선을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 곡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EN7000 치면 특성 곡선이 있는데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 곡선을 하나 뽑으면 이런 곡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곡선을 우리가 이런 스파이스라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을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스펫도 있는데 리니어 모델도 있고 가까이 이런 보이죠, 그죠? 리니어 V 드레인 소스하고 흘러가는 전류가 선형적인 이런 소자도 있고 선형으로 보이죠, 그죠? 전압이 늘어나면 전류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쿼드래틱 모델이 같은 경우는 전압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약간 곡률이 마이너스인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커브를 그리는 것을 I drain은 mu C oxide L분의 W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하의 모빌리티고 C oxide는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입니다. 게이트 인슐레이터의 커패시턴스고 L은 채널의 길이고 W는 채널 위스입니다. 그리고 V 게이트 소스는 게이트로에 걸어주는 전압이고 스레숄드는 이 턴온 전압을 올라가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내려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일종의 스레숄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V 드레인 소스 마이너스 2분의 V 드레인 소스에 제곱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성 곡선에서 드레인 소스 사이 걸어주는 전압과 드레인 소스 사이 흘러가는 전류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자 특성 곡선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파라미터를 뽑아내어서 어떤 특성 측정을 해보면서 전압을 걸어주면서 전류 측정하고 게이트 소스 사이 전압을 이렇게 해주면 물론 이제 계측기에서 읽어드리면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특성 곡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디지타이즈라는 저는 인게이지 디지타이저라는 걸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특성 곡선을 JPG 파일로 저장을 시켜서 저장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PNG 파일이네요. PNG 파일로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인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 exe 파일을 제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engage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게이트 소스 10V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얻어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드레인 소스 사이 전압을 바꿔가면서 이 2분의 마이너스 VDS 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내어서 이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 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성 곡선을 논문에서 보고 각각 변수를 뽑아내거나 혹은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런 특성 곡선을 뽑아낸 다음에 그 소자 변수를 추출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요 디지타이저라는 인게이지 디지타이저라는 거를 제가 이거 JPC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임포트에 제가 이 이미지를 방금 불러드린 이미지고요. 자,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게이트 소스 10V일 때 요 데이터 하나만 여기서 세츄레이션 되는 영역 빼고 요 세츄레이션 되지 않은 요 상태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디지타이즈 하기 위해서는 무슨 축에 대해서 값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 3개가 돼 있죠, 그죠? 최소한 점 3개를 액시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 여기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0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가 여기가 0,2.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축이 다 정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를 몇 개 찍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커브 포인트 툴인데요. 이걸 이제 좀 찍어 보겠습니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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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5까지, 대략 5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엑스포트를 합니다. 파일에 얘를 엑스포트를 합니다. 엑스포트를 하는데 이 데이터에다가 넣겠습니다. 데이터에다가 EN7000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 그럼 EN7000이 이제 여기서 EN7000이 데이터에 생겼습니다. CSV. 자, CSV 파일로 생겼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때는 제가 요 주피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mport pandas, 저는 판다스로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많이 읽어드리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데이터를 pandas.에 read csv입니다. 자, read csv인데 파일 경로를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파일 경로를 요 EN7000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경로와 이름,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냥 하면 에러가 납니다. 요거를 이제 유닉스 계열처럼 이렇게 경로명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래서 Shift Enter 치면 이게 CSV 파일을 쭉 읽어줍니다. 처음에 이제 판다스를 읽어드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자, 그럼 이렇게 읽어드리면, 자, 볼까요, 한번? 여기서 요 EN7000이 오게 됐을 때, 여러분, 요런 X, 커브 1 돼 있고, 이 데이터가, 읽은 것들이 그대로, 아까 디지타이즈 한 게 그대로 읽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제 데이터 읽어드려졌는가 확인을 해보면, df head 해보면, X, curve 1.
이제 몇 개, 5개만 했는데 전체를 다 보여준다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전체를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읽어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df에 플랫, 이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플랫 해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x는 요 x 컬럼명 x라 가지고, 그 다음에 y는 curve 1이죠. y는 curve 1이고 데이터 프레임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컬러는 red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방금 여러분들이 옆에서 본 특성 곡선이 그대로 보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터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식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에 개수는 공정 뮤 C 옥사이드 L-는 W 공정 개수고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T는 소자 변수입니다. 적어도 요 보면 V 드레인 소스에 앞에 미지수 A가 있고 2분의 VDS 제곱에 뒤에 B가 있구나. 2분의 붙었으니까 이제 2분의 1을 고려해서 A VDS 마이너스 B VDS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피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주고 피팅 식에 따라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트플랫 lib의 pyplot as plt로 불러드리고 from 우리 넌리니어 피팅 할 때 많이 쓰는 optimize scipy optimize의 import의 curve fit 이렇게 해주고요. 함수를 보면 x는 앞에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 읽어왔던 x를 해주고요. y는 데이터 프레임에 y를 이렇게 y가 아니라 curve 1이었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x는 해보면 실행했을 때 이것도 모듈을 x 지금 읽어드렸고요. y도 y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y는 여기 따라서 y가 읽어졌습니다. 자, xy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피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요거를 그냥 plt에 플랫 해서 x에 y에 요거는 조금 다르죠. x와 y 그때 써주고 이렇게 별표를 쳐주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드로 해서 별을 하게 되면 레드로 바뀌죠. 레드로 하고 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위에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피팅한 커브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FET 펑션을 우리 함수를 define의 FET 펑션을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V drain source에 대해서 아까 변수가 A하고 B 두 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return에 A에 곱하기 VDS 마이너스 B에 곱하기 V drain source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 drain source 제곱이고 V drain source의 A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따라서 A와 B를 끄집어내면 되는데요. 이 피팅하는 것은 POPT 옵션과 P 요거를 해주고 그 피팅한 그 조건에 대한 식인데요. 이제 curve fit 이것이 이제 scipy.optimize 소개드린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 FET 펑션에 따라서 뭐를 해주냐면 x와 y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커브 피팅을 해주면 a와 b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a와 b를 넣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x와 y는 이제 데이터 개수가 있고 같은 그래프에 그려주고 싶습니다. 그 촘촘하게 피팅한 거를 이제 그려주고 싶은데 요 피팅한 게 얼마가 되느냐라는 게 요 P 옵션과 P COV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같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뭐냐면 X1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MP의 arrange 자, MP를 제가 빠뜨렸네요. 그죠?
import에 num py as np 이렇게 해주고 np range에 이거는 0에서 5까지 하고 촘촘하게 0.1 간격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요 x1을 해주고 plt에 플랫에 위에 이제 요 개수에 따라서 이제 계산한 걸 x1 요거는 이제 피팅한 곡선입니다. y1은 뭐냐면 바로 이 펑션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FET에 펑션을 넣어주고 x1을 넣어준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optimize 되어 있는 요 개수를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플랫은 원 데이터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그려주라는 것이고 밑에 플랫은 요 개수가 좀 x축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0부터 5까지 0.1 간격으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FET 펑션에 요 피팅한 걸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plt에 show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제 요 개수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nt에 opt 이렇게 보면 요 개수가 a하고 b가 요걸로 정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자 특성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직접 측정해서 우리 개수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 개수를 측정한다는 것은 각각 이 물리적으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우리 스파이스 파라미터에 주어져 있는 게이트 옥사이드의 이제 다리 면적당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채널에 전하가 지나가는 모빌리티, 그 채널의 길이, 채널의 폭, 그리고 게이트 소스 전압, 그리고 VT는 트레시홀드 전압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VT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각각 요 공정 변수나 소자 변수를 추출하는데 이러한 피팅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나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특성 곡선을 뽑아낼 때 각각 변수를 어떻게 보고 그 의미가 있는 변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자 특성 곡선에 대해서 이런 FET나 이런 여러가지 소자 특성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 물리적 변수나 그리고 소자 변수 같은 것들을 잘 뽑아내어서 그 다음에 얘가 좋은 소자인지 나쁜 소자인지 오래갈 소자인지 이런 분류를 할 때 어떤 이걸 좋은 걸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할 때에는 이런 소자 변수 자체가 잘 추출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자에서 이런 특성 곡선 외에도 소자 특성 곡선을 우리가 유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자는 여러분 보는 것이 방금 FET 얘기했는데요.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소스, 게이트, 드레인 사이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하가 여기 몰리기도 하고 빼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하가 몰리거나 빼내지거나 그 특성을 보고 우리가 전압 전류 특성을 소스는 그라운드를 걸어놓고 드레인은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 생기는 차지 양을 조절을 해서 전류 전압 특성을 우리가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게 바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그러니까 전압 포텐셜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0V, 1V, 2V 하는 그런 포텐셜입니다. 이 포텐셜이 이제 어떤 위치마다 소자가 있으면 소자마다 소스를 그라운드로 두고 V 드레인을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가 예를 3.3V다, 5V다. 그러면 요 전압에 따라서 한쪽은 5V, 한쪽은 그라운드면 이 채널 모양이 이렇게 그 전압 모양이 이렇게 각각 전압에 따라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텐셜 V가 이제 라플라시안 V는 0이라는 2차 미분 방정식이 0이다라는 것이 요 소자 특성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자 특성 시뮬레이션 할 때 전압을
임의의 위치에서 전압을 알아내고자 할 때 쓰는 식입니다. 그래서 포텐셜을 알게 되면 이 포텐셜 공간에서 1차 미분한 것이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입니다. 그럼 이 전기장에다가 그 특정한 위치에서 전기장을 알고 있고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기 전도도를 알면 전기 전도 시그마를 알게 되면 이 시그마에다가 전기장을 곱을 해서 우리가 전류도 알게 됩니다. 결국 전압에 대한 분포와 그리고 전류도 알게 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 특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소자에 계산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소자 특성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피팅 파라미터를 뽑아내는가 하는 그 소자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소자 특성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퀘이션이나 우리가 전자, 홀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얘기할 때 컨덕션 밴드냐 밸런스 밴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같이 하면서 요거를 연계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 있고 여기 전자가 비워져 있고 여기 전자가 여기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이 필드를 걸어주면 전자는 이 필드에 거꾸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홀은 전기장 방향으로 감으로써 전자의 전류와 홀의 전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자의 전압 전류 밀도 이런 특성 곡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레벨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한 개씩 채워지고 한 레벨당 업과 다운이 채워지고 업 다운 채워지고 결국 이런 전자가 이런 데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자 특성이 달라지고 전자의 전자를 반도체계 할 때 반도체 특성 곡선을 뽑아내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쓰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probability라는 개념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자 특성 곡선을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인포메이션과 이렇게 계산 이 엔트로피에 대한 계산 예를 이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자 특성에서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랜덤 넘버를 주고 그리고 한두 개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넣어줘서 전체 소자 특성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런 파트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자에서의 전압, 전류, 밀도라는 그 방법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 곡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한 가지 현상을 보고 우리가 소자 특성의 파라미터를 뽑고 그리고 소자 특성 파라미터를 우리가 계산할 때 스파이스라는 그런 소자 모델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과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 그리고 몬테카를로 메서드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